네, 안녕하세요. 한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페이지로 따지자면 48페이지고요. 챕터는 3입니다. 뼈대계통과 관절 함께 보시게 될 건데 뼈대계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격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뼈와 관련된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에 처음 나오는 내용은 뼈의 개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뼈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지지작용을 해요. 몸을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딱 지탱해 줄 수 있는 역할. 두 번째는 보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비뼈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늑골. 늑골이 있으면 이 늑골이 있기 때문에 늑골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간이 보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는 우리 내장의 장기를 보호하는 작용도 하고요. 세 번째는 운동작용이에요. 발 들고 다리 들고 막 이런 거 다 뼈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근육과 협동작용을 하겠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자, 네 번째는 조혈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뼈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이죠. 조혈작용. 혈액을 조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혈작용은 쉽게 말하면 혈구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걸 조혈작용이라고 하죠.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뼈 안에 조혈 기능이 있는 골수 중에서 적색골수로부터라고 했어요. 뒤에 나와서 말씀드릴 건데 골수는요. 이제 성인이 되면 적색골수와 황색골수로 구분됩니다. 적색골수는 이제 적혈구를 만들어내니까 빨개 보여서 적색골수라고 하고요. 황색골수는 지방이 들어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조혈작용을 하지 않는 골수를 황색골수라고 해요. 적색골수로부터 이제 조혈작용을 하겠죠. 황골수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골수예요. 그러니까 골수 검사, 골수 채취를 하더라도 적골수인 골수에서만 채취를 하게 되겠죠. 그런 작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해질을 저장합니다. 전해질이 뭐였죠? 우리 저번 강의 때 배우셨던 게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돼서 전기를 전달하게 되면 전기를 갖게 되면 그거를 전해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해질을 저장한대요. 뼈 속에. 그죠?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배출하기도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이런 역할들을 뼈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뼈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뼈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골막, 그 다음에 뼈 악교질이라고 해서 골조직, 그 다음에 골수, 이렇게 세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49페이지 그림과 내용으로 함께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쵸? 여기에 있는 뼈를요, 확대를 해봤대요. 여기 중간 부분을 확대를 해봤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요 뼈를 그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요 뼈를 그리면 요 양쪽의 부분이 나뉘어요. 가운데 부분이 있고요. 양쪽을요. 네. 끝단자를 써서 골단 이렇게 부르고요. 요 사이를 사이간자를 써서 골간이라고 불러요. 우선 이렇게 부위가 나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여기를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막이 있겠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막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골막이에요. 골을 싸고 있는 막. 여러분 책에는 1번 뼈막이라고 하는 그 부분. 여러분 두 번째 줄 중요한 말이 쭉 나와요. 혈관과 신경이 풍부하다. 자, 골막에는 혈관 많고요. 신경 많아요. 그래서 성장시키고 재생시키는 역할, 골절이 됐을 때 골막부터 붙어 들어가죠. 그래서 재생시키는 역할에 중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골막에 대한 성분이고, 두 번째는 뼈 악교질 골질을 말씀드릴 건데요. 골질, 골조직이란 쉽게 말하면 골막이 싸고 있었다면 골조직, 골질은 안에를 채우고 있는 조직을 의미해요. 자, 골 조직은요, 두 개로 나뉩니다. 해면질, 해면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치밀질, 치밀골 이렇게 부릅니다. 해면은요, 엉성한 걸 의미하고요.
치밀은 말 그대로 촘촘한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요. 여기가 촘촘해 보이세요? 치밀해 보이세요? 촘촘한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멍이 숭숭숭 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엉성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골단이잖아요. 아, 골단은 엉성하겠구나가 나오죠. 지금 보세요. 다 엉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나오면 골단은 이렇게 뼈가 중간중간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해면골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해면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골단이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치밀질을 보실 건데요. 치밀질은 말 그대로 치밀해요. 엄청나게 촘촘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 골간 부분을요, 확대를 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 이제 뼈막, 골막 부분이고요. 이제 요 부분이 골 조직인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여기는 하얗죠? 여기는 촘촘해요. 즉, 여기는 치밀골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또 엉성하죠. 여기는 해면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갖고 오면은 뼈막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치밀해요. 그래서 치밀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해면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밀질은 어디? 골간의 바깥쪽.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디? 골간의 안쪽을 이 해면질이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치밀질이잖아요. 여기가 좀 촘촘하다는 거예요. 좀 상대적으로 여기는 구멍이 엉성하고 여기는 조밀조밀하죠. 다 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 있는 걸 보면요. 휴지의 심지처럼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치밀질에서 보실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뼈 조직들이 얇게 이렇게 퍼져갖고 돌돌돌돌돌돌 말고 있어요. 이걸 돌돌돌돌돌 말고 있기 때문에 치밀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돌돌돌돌 말고 있는데 말고 있는 중간중간 뭐가 생겨요? 구멍이 생겨요. 이 구멍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둥으로 생기겠죠. 이 구멍이 기둥으로 생길 거라고요. 자, 이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하버스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으로 함께 볼 건데요. 자, 49페이지 뼈 악교질에서요. 치밀질과 해면질로 이루어지는데 치밀질은 뼈의 표층으로 바깥층으로 골질의 얇은 층판이 원통 모양으로 마구 겹쳐져서 휴지 마리처럼 마구 말려가지고 구성되는데 이 층판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버스 층판이라고 한다. 그 중심에 공간이 생긴다고요. 여기는 동그랗게만 돼 있지만 안으로 이런 식으로 뚫려 있겠죠. 이 공간에 뭐가 지나가요? 혈관이나 신경이 지나간다. 혈관이나 신경이 지나가게 된다. 이 공간을 하버스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치밀골에는 뭐가 있다? 하버스관이 있다. 그래서 그 통로로 뭐가 지나간다?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게 지금 골간을 확대했을 때 여기 바깥쪽이 그다음에 안쪽을 보실 건데 안쪽은 구멍이 숭덩 뚫려 있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해면질, 해면골이라고 했고요. 이 구멍이 숭덩 여기가 이제 치밀하면 여기가 숭덩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차 있냐면 여기에 여러분 3번 골수가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수는 세 가지 이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어디에 들어차 있어요? 해면질 안쪽에 구멍이 엉성한 부위에 골수가 들어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골수에서 무슨 작용해요? 조혈작용 하겠죠. 정리하면요. 골단은 해면골로 이루게 되고요.
골간은 바깥쪽은 침일질, 안쪽은 해면질이에요. 바깥쪽인 침일질에는 하버스관이 존재해가지고 그 구멍 사이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해면질은 구멍이 엉성엉성 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뭐가 존재해요? 골수가 존재해요. 그 골수에서는 무슨 작용을 해요? 조혈작용을 해요.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요, 여러분. 50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해면질에 대한 설명 나와 있거든요. 골간을 채우는 안쪽의 해면질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뼈의 깊은 층이 어디예요? 여기 안쪽, 골간의 안쪽. 그 다음에 뼈 끝에 있으며 어디? 골단. 그죠? 여기 해면질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 개손 모양의 작은 뭘 갖고 있다? 구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구멍은 뭘로 채워져 있다? 골수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골수 무슨 작용한다고요? 밑에 갈까요? 3번. 바로 가로 3번 보시면 골수는 적색 골수와 황색 골수로 나누어지는데 밑에 적색 골수는 조혈 작용이 활발하여 적홍색을 띠고 황색 골수는 노화와 함께 조혈 기능이 감소하고 지방 세포가 증가하여 황색을 나타낸대요. 골수가 조혈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골수가 두 개로 나뉜다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적색 골수와 황색 골수로 나뉜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갖고 있는 골수는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적색 골수예요. 적색 골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나면 모든 골수에서 뭐래요? 조혈작용을 해요. 근데 점점점 커 나갈수록 이 적색 골수에 뭐가 들어차요? 지방이 들어차요.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차니까 색깔이 뭘로 변해요? 황색으로 변하겠죠. 그럼 이제 황색 골수로 변한 골수는 더 이상 조혈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인이 갈수록 황색으로 거의 대부분 바뀝니다. 골수가. 그러면 어른이 돼도 여러분 조혈작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혈군을 계속 만들어야죠. 끽해봐야 백혈구 120일밖에 못 살고 백혈구는 2주밖에 못 살고 혈소판이 열흘 남짓도 못 사는데 계속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적색 골수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딱 4군데 있습니다. 4군데가 장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골은 골반을 이루는 뼈를 의미해요. 장골, 그 다음에 척추. 그 몸의 뒤에 기둥이죠. 척추. 그 다음에 흉골. 흉골은 뭐예요? 여기 가운데 뼈. 그 다음에 늑골. 늑골은 갈비뼈를 의미해요. 이 4가지만 적색 골수로 남아요. 여기서는 뭐 해요? 조혈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수 검사를 한다. 골수 검사를 왜 해요? 조혈작용을 잘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게 골수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골수 검사를 하려면 황색 골수에서 해야 돼요? 적색 골수에서 해야 돼요? 적색 골수에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4군데에서 보통 해요.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 장골에서 많이 하죠. 여기서. 여기가 이제 피부들이 얇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신경도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통증이 좀 신경 지나가니까 좀 위험할 수 있고 얘네는 좀 이 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통증이 좀 심해갖고 장골에서 주로 하죠. 여러분, 옛날에 무슨 드라마가 있냐면은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알겠죠. 가을동에 누가 나왔냐면은 송혜교가 나오고요, 송승헌이 나오고요, 원빈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이 한 명 한 명이 되게 대스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다 신인이어가지고 한데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송혜교가 그 산부인과에서 바뀌어요, 애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송혜교가 부잣집 여자였고 또 송혜교의 라이벌 어떤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아요, 바뀌었다는 걸,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송혜교가 가난한 집으로 돌아가고요, 가난한 집 애가 부잣집으로 와요. 근데 송승헌은 송혜교 오빠거든요. 헤어지게 됐잖아요, 남매가. 송승헌이 송혜교를 되게 이뻐했거든요. 헤어지게 되니까 송혜교를 이제 막 보러 가고 막 잘해주고 계속 만나가지고 남매처럼 지내면서
점점 커가니까 이제 이성의 감정이 생기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이제 원빈이 나중에 송혜교를 좋아하게 되는데 근데 그 극 중에 송혜교가 골수성 백혈병을 앓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골수가 제 역할을 못하면 조혈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구 생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골수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혜교가 골수 검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뒤에서 이제 송수원이 그걸 보고 울고 있죠. 막 진한 눈썹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송혜교가 어디서 하냐면 옆으로 누워가지고 장골에서 이 골수를 뽑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가을 동화. 그 유명한 그걸 남겼잖아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니? 근데 여러분 얼마면 되니? 까지만 아시지? 그 뒤로 송혜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얼마면 되니라고 원빈이 물어봐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거기 문근영의 아주 그냥 어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문근영이 그때 그 바뀐 아이로 나오거든요. 부잣집에서 이렇게 가난한 집으로 바뀐 아이. 아무튼 여러분 제가요 드라마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를 말씀하시면 모르는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제가 드라마를 좋아해요. 제가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신랑이 네가 망하면 TV 보는 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네가 망하는 것은 다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가정화도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면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적색골수에서 조혈작용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골의 구조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뭘 볼까요? 뼈를 이제 분류해 볼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뼈의 분류는 모양에 따라 분류하신 거예요. 긴 뼈는 말 그대로 기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롱본이니까 긴 장자 써서 장골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장골은 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골은 이 장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골은 일리움, 골반을 이루는 뼈고요. 요 장골은 롱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음 이의어죠. 그렇죠? 긴 뼈.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50페이지입니다. 관 모양의 긴 뼈로 대퇴골, 허벅지 뼈죠. 상완골, 여기 윗뼈죠. 빗장뼈, 쇄골이죠. 정강뼈, 경골이죠. 정강뼈, 경골이 뭐냐면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발이 붙잖아요. 여기 길다랗게 있는 체중을 지탱하는 두꺼운 정강이 뼈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노뼈, 요골 이런 것들이 길쭉길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은 뼈, 숏본이죠. 그래서 짧고 불규칙해요. 그래서 수근골, 이 손목 얘기하고요. 발목은 족근골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납작한 골은 플랫본이라고 하죠. 평평한 뼈래. 어디서 평평한 걸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두정골, 두개골 얘기하는데 정수리 쪽에 두개골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복장뼈, 흉골, 여기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검상돌기 있는 그쪽에 있는 뼈 흉골. 그 다음에 늑골, 늑골도 길쭉하긴 한데 그 단면을 보시면 납작하거든요. 그래서 플랫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깨뼈, 견갑골은 뭐예요? 어깨 쪽지를 이루고 있는 뒤쪽에 있는 뼈죠. 이런 것들이 플랫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뼈, 함기뼈를 보시면요. 뼈 내부에 공기를 함유한 공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마뼈, 전두골, 상악골, 사골, 저평골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부비동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함기골에 전두골, 상악골, 사골, 저평골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공기를 함유하는 공간이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 해골바가지라고 볼게요. 여기가 이제 눈 이렇게 있겠죠. 그죠? 코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마가 전두골이거든요. 이 안쪽에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여러분 공간을 제가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입이 있을 때
이 안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전두동. 전두골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사골동. 사골 안에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저평골동. 저평골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악 안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상악동. 얘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부비동이라고 해요. 상악동에 염증 생긴 게 축농증, 상악동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 부비동에 공기를 함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기골 이렇게 부른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뼈를 분류할 수가 있다. 이거는요. 장골에 뭐가 들어가고 단골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왜냐면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거는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그림이죠. 장골, 단골, 그 다음에 편평골, 함기골 이렇게 차례대로 보셨고, 자, 그 다음 이제 보실 거 페이지는 51페이지고 뼈의 발생과 성장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뼈의 발생을 보시면 연골뼈하고요 막뼈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뼈의 성장을 보시면 굵기의 성장이라는 것과 길이의 성장이라는 걸로 나뉘어요. 이걸 나눠서 보시는 건 아니고요.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책으로 같이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생과 성장을요. 여러분 아기가요. 태어나면 모든 뼈는 연골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뼈가 어때요? 단단하잖아요. 그죠?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잖아요. 근데 아기의 팔을 이렇게 꺾어보신 적 있어요? 그 학대인가? 네. 아기의 이 팔이나 다리는 유연성을 갖거든요. 약간 휘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골절될 확률이 조금 더 적죠. 그 다음에 아기들의 머리를 혹시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머리를 누르면 두개골 때문에 상당히 단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들 머리를 누르면요. 푹푹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두개골도 아기들은 연골, 즉 물렁뼈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물렁뼈가 나중에는 골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골화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골화 과정. 골이 돼간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아기들이 전부 다 물렁뼈로 태어난다고 했죠. 연골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는요. 막으로 덮여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싸고 있는 연골을 막으로 덮여 있다고 해요. 막. 그래서 여러분 1번의 연골뼈라고 하는 건 두개골을 제외한 모든 뼈가 처음에 연골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두개골을 제외한 나머지 뭐 목, 팔, 다리 뭐 전부 다 뼈가 연골로 처음 발생했대요. 연골로 발생했어요. 나중에 골화 과정을 거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두개골이겠죠. 처음 태어났을 때 두개골이 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막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막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뭘 거친다고요? 골화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중간에 뭘 거쳐요? 골화 과정을 거친대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두개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뼈예요. 그러니까 팔, 다리 이런 것들, 이게 좀 몸통 막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장을 할 때 어떤 성장을 하게 되냐면 길이의 성장을 하게 돼요. 점점 길어지면서 단단한 뼈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개골은요. 두개골은 머리가 뇌가 있으면 그 위에 막으로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막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뭐가 돼요? 두개골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굵기의 성장을 하게 되겠죠. 막이 뼈가 되니까. 연골이 뼈가 되니까 길이가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굵기 성장, 길이 성장. 연골뼈는 길이가 성장하는 거고요. 막은 굵기가 성장하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고라 과정은 요 사이에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걸 고라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책 다시 들어가시면요. 자, 51페이지에 뼈의 발생 1번입니다. 연골뼈. 자, 태생기의 뼈의 원형을 이루는 태생기라고 하는 태아 때를 의미해요. 태아 때 뼈의 원형을 이루는 연골이 먼저 발생을 해요. 그쵸? 그러면 이 연골이 점점 길어지는 길이의 성장을 통해서 골화 과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뼈가 점점 길어지면서 단단해지겠죠? 여러분 이 뒤에 요게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요 노란색이 전부 다 연골이에요. 그쵸? 여기도 원래 여러분 다 연골로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는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미 이제 고라 과정을 통해 갖고 뼈로 많이 대치된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남아있어요. 이 정도면 한 어린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뼈가. 원래는 애기가 태어나면 이게 다 노란색이라고요. 이게 다 연골이에요. 근데 여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미 뼈가 된 거예요. 단단하게. 그럼 지금 어디만 남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연골로 남아있어요. 그쵸? 그러면 점점 이게 더 길어지면서 어때요? 연골 부분이 점점 짧아지죠.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거의 사춘기 직전에 조금 큰 아이일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노란색으로 남아있고요. 여기만 노란색으로 남아있죠. 여기는 계속해서 연골로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성장이 중지된 거거든요. 성장 중지. 어른이 다 된 거죠. 여기는 계속 연골로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관절 연골이거든요.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뼈로 대치가 안 될 거고 계속 연골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노란색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장판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골단판. 즉 성장판은 원래 연골이에요. 여기가 연골로 남아있기 때문에 연골이 점점 무슨 성장? 길이의 성장을 하면서 키가 큰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연골로 보인다는 말은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키가 계속 커요. 그러다가 언제? 성인이 딱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때요? 노란색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단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미세하게 선이 딱 그어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 여기에 예전에 성장판 있었던 자리다. 근데 지금은 없다, 닫혔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단판이 보이지 않고 골단선이 보인다 라고 하면 아 얘는 닫혔다. 뭐가 닫혔다? 성장판이 닫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장이 중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여기만 남아있죠. 나머지는 어때요? 전부 다 고라 과정이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 성인의 뼈인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처음에는 전부 다 연골인데 점점 길어지면서 뼈로 대치되고 골단 부분만 연골로 남아서 이게 계속 크다가 성장판 부분만 길어지게 되고 성장판이 닫히면 골단선만 남게 된다. 이게 바로 연골의 골화 과정, 길이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막뼈예요. 막뼈는 따로 그림이 없는데요. 이번에 막뼈를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머리 덮개뼈, 여기 이 두개골 위쪽 뇌 두개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얼굴 쪽 안면골의 일부가 막뼈이다. 처음에 막으로 태어났다가 점점 굵기가 굵어지면서 두꺼워져서 나의 이제 머리뼈하고 이게 뇌 두개골하고 안면골을 이루게 되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굵기의 성장과 길이의 성장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52페이지 길이의 성장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장판 얘기예요. 그래서 골단선이 나타나면 이제 성장이 멈춘 것이다. 성장기를 지나면 길이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까지 남아있죠. 자, 여기까지가 뼈의 발생과 성장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뼈가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냐 전체적으로 뼈대의 구성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5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인체는 약 200개의 뼈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의 뼈는 몇 개다? 206개입니다. 80개와 126개로 나뉠 수가 있죠. 126개는 다시 64개하고 62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를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실 건데요. 이거는 우리 몸의 모든 뼈의 개수잖아요. 이게 둘로 나뉘어요. 80이라고 하는 건 체간골격, 즉 몸통을 이루는 골격의 뼈가 80개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6개는요. 사지골격. 사지골격은 뭐예요? 팔다리. 를 이루는 뼈가 126개라는 거예요. 팔이 상지라고 할까요? 상지가 64개. 팔. 여기 손가락, 손목 다. 팔, 하지, 다리. 각각 64, 62개. 합쳐서 126. 다 합치면 206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 책에 있는 뼈잖아요. 그죠? 이 뼈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고 뼈가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요. 머리뼈 있죠? 여러분 머리뼈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머리뼈 하면 요것만 뚜껑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하고 앞면하고 다 합쳐가지고 대가리 머리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니까 앞면만 위주로 보면요. 여기 흉골, 빗장뼈 보이죠? 갈비뼈, 늑골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쇄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보겠지만 척추가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이거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장골 붙으면 치골, 아래가 좌골, 골반 세트를 이루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장좌치 묶어서 관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상완뼈 있고요. 그 다음에 전완뼈는 두 개로 나뉘어요. 엄지 쪽에서 나온 거, 그다음 요골, 그 다음에 새끼와 네 번째에서 나온 거 척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목과 손가락뼈로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대퇴골,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두꺼운 게 경골이라고 했죠. 경골을 덧대고 있는 게 비골이에요. 보통 우리가 체중을 지탱하는 게 이 대퇴골하고요. 경골 두 가지를 체중을 지탱하는 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체중을 지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발목이라든가 발가락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뒤도 볼까요? 뒤도 보시면 두드러지는 게 뭐예요? 중간에 쭉 뻗어 있는 척추가 두드러지죠. 이렇게 쭉 척추 뒤에서 보겠지만 성인의 척추는 총 2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개축지, 견갑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상완골, 전완 이런 거 다 보셨죠? 다 보셨고 여기 이제 장골이죠? 여기 끝이 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여기 대퇴골 아까 했고 경골, 비골 아까 했고요.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이거는 쭉 여러분이 뼈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보시기 위해서 함께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좀 전에 제가 이 그림을 보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몸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게 우선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몸통을 이루는 체간골격 해가지고 몇 개? 80개. 그 다음에 팔다리를 이루는 사지골격 해가지고 126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체간골이요. 다시
나뉩니다. 자, 여러분. 자, 53페이지를 보시죠. 1번 보시면 몸통 뼈대, 몸통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몸통 뼈대라고 해서 가로 열고 뭐라고 했죠? 체간골격 나오죠. 자, 체간골격에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머리뼈. 머리뼈는 제가 다시 뇌두개골, 여기 뚜껑 뇌두개골하고 얼굴을 이루는 안면골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합쳐가지고 머리뼈고요. 머리가 몸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대가리가 몸통이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58쪽 보실래요? 척추. 선생님, 척추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척추뼈가 척추 붙으면 하나의 기둥 주자를 써서 기둥이 된다라고 해서 척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척주가 바로 몸통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흉골, 그 다음에 늑골. 이 흉골과 늑골을요, 여러분 그 61페이지 가시면 가스무리라고 해서 묶어놨어요. 가스무리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몸통이에요. 여러분이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206개의 뼈를 체간골하고 사지골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학과를 다니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나온다. 근데 여기가 시험범위 들어가겠죠? 앞부분이니까. 보통 모든 해부 생략에서 이제 뼈 부분은 좀 앞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부터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체간골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사지골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80개 126가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체간골이 80개 뼈인데 결국엔 부분으로 나뉘면 4개잖아요. 대가리든지 척추든지 여기 가운데 흉골이든지 갈비뼈든지 이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어디에 속해요? 사지골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쇄골 어디에 달렸어요? 여기 달렸잖아요. 몸에 달렸잖아요. 근데 이거 몸통뼈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왜요? 여기에 쇄골 없잖아요. 또 여러분 견갑골이 뭐죠? 날개쭉지를 이루는 뒤에 빤빤한 뼈잖아요. 이거 몸통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몸통뼈인가요? 아니요. 왜요? 여기 없었잖아요. 이거 2개 다 팔로 들어가요. 팔로 들어가요. 또 제가 가을 동안 얘기하면서 골수 검사한다는 장골. 장골 어디 붙어 있죠? 몸 여기 골반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장골은 몸통뼈인가요? 체간골격인가요? 아니요. 왜요? 여기 없었잖아요. 그죠? 얘는 다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4개를 완벽하게 외우시면 이거는 당연히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선 구분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고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머리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가 5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머리뼈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머리뼈는 제가 2개로 구분된다고 했죠. 뇌의 뚜껑을 이루는 뇌두개골하고 얼굴 쪽을 이루는 안면골로 나뉜다고 해서 표 3-1을 보시면 나눠져 있죠. 뇌, 머리뼈하고 뇌두개골하고 안면골하고 나눠져 있다. 그쵸? 자, 뒤로 넘겨보시면 여러분 이제 50몇 페이지를 넘겨보시냐면 56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돼요. 자,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뇌, 머리뼈, 뇌두개골, 뚜껑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시면 이제 이런 많은 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도 나오고요. 무슨 돌기, 무슨 바닥, 무슨 되게 여러 개 많은 뼈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이건 머리잖아요. 오히려 단순하죠. 뒤로 가시면 이제 뭐 아주 여러 가지 뼈들이 막 부분들이 막 엄청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나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골격계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이 뼈의 부분을 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의 머리뼈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실 내용을 먼저 쓰고 들어가면 첫 번째는 봉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대천문, 소천문. 그리고 세 번째는 부비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머리뼈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은 이 뇌두개골은 없고요. 안면골 위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거는 앞에서 봤었죠. 아, 부비동이라고 하는 건 이 머리뼈 안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두동, 사골동, 저평골동, 상악동이 있구나. 얘를 부비동이라고 하는구나. 얘는 뭘 하냐. 공기를 함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얘를 함기골이라고 했구나 라는 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이 역할은 뭐냐면요. 발성 시 공명장치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를 내는 거 후두거든요. 후두에 있는 성대가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목소리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빈 공간을 울려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제는 봉합과 대천문, 소천문을 볼 건데요. 지금 아래뼈를 보시면요. 자, 두정골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두정골. 그 다음에 이제 이마가 전두골이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축두골, 뒤통수는 후두골이겠죠?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이마잖아요. 전두골, 여기 두정골, 그죠? 후두골, 축두골 이런 식으로 뇌 두개골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붙으면서 봉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아기들 태어나면 머리가 다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게 점점점 굵어지면서 두개골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게 원래는 조각조각 난 막이에요. 아기 머리를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코가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조각 나 있고 이렇게 조각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선은 두 번째부터 볼게요. 봉합을 얘기하려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가 먼저 보이니까 대천문, 소천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빈틈이 생긴다고요. 애기들. 자, 여기 큰 게 뭐예요? 대천문, 여기 작은 게 소천문. 각각 언제 닫히나요? 대천문은 12에서 18개월 때 닫힌다. 소천문은 약 2개월, 8주, 2months. 2개월경 닫힌다.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봉합을 볼게요. 봉합은 여기가 이제 만나잖아요. 요 만나는 부분을 봉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 전두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만나는 부위를 무슨 봉합? 전두봉합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만나는데 요 부분은 지금 전두골하고 두정골이 만나는 거잖아요. 관상봉합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만나겠죠. 요 부분이 이제 두정골하고 누가? 후두골이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시상봉합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같은 말도 있거든요. 이거 시옷봉합이라고도. 여기 시옷 모양이잖아요. 시옷봉합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옆에서 보면 여기 축두골하고 요 두정골이
만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봉합도 생겨요. 무슨 봉합? 비늘봉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 인상봉합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뼈를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골격계를 보실 때 206개의 뼈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이 뚜껑부터 봤잖아요. 뚜껑을 확인하면 여기 이마가 뭐라고요? 전두골, 여기 위쪽을 덮는 게 두정골, 그 다음에 뒤통수를 덮는 건 후두골, 옆에를 덮는 건 축두골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게 여기 56페이지와 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저평골이니 사골이니가 포진되는 겁니다. 57페이지에 4번에 저평골이라고 있잖아요. 저평골이라고 하는 건 안쪽에서 보여야 보이는 건데요. 이 위쪽 뚜껑하고요. 얼굴 쪽, 안면골하고 이어주는 이 천장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저평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사골이라고 벌집뼈라고 되어 있는 사골은요. 이 눈이 뚫려 있잖아요. 이 뼈가 눈 안쪽으로 코를 이루는 뼈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보셨을 때 보실 게 뭐라고요? 이거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요. 그죠? 부비동의 종류, 대천문, 소천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제 다치든지, 그리고 봉합은 얘는 누구랑 누구랑 만난 거냐. 전두골끼리 만난 거다. 얘는 전두골이랑 두정골이 만난 거다. 얘는 두정골이랑 후두골이 만난 거다. 중간중간에 봉합이 생긴다. 그리고 이건 막으로 태어났고 나이가 지나면은 굵기의 성장, 골화 과정을 통해서 굵기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보신 거냐면 56페이지와 57페이지까지 해가지고 확인을 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지금 뼈가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몸통뼈하고, 그죠? 몸통뼈하고 팔다리 뼈로 나뉜다고 했는데 몸통뼈는 4가지였어요. 다 지웠는데 몸통뼈 4가지였어요. 자, 머리 쪽, 그 다음에 척추, 늑골, 흉골 4가지였죠. 그 중에서 우리 머리를 봤죠. 머리도 뚜껑하고 얼굴하고 나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뚜껑을 보신 거고 뚜껑에 있는 뼈를 6가지 보신 거고 6가지 관련된 포인트를 보신 거예요. 네, 가시죠? 다음 시간에는요. 얼굴 쪽 뼈하고요. 이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얼굴 쪽 뼈하고 그거 관련된 포인트들을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